한 여성이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그녀의 가족까지 왕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카밀라는 오랜 비난과 논란을 견딘 끝에 찰스 3세의 곁에서 왕관을 썼지만 그녀의 아들 톰 파커 볼스와 딸 로라 로프스는 여전히 공식 왕실 구성원이 아니다. 최근 윈저성의 한 행사에서 톰이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이 소문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더 큰 질문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카밀라의 가족은 어디까지 왕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윌리엄은 다이애나의 아들이자 미래의 국왕이다. 그는 어머니의 기억, 왕실의 전통,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책임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다. 반면 카밀라는 왕비이면서 두 아이의 어머니이고 병든 남편을 지키는 아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초대 명단의 문제가 아니다. 사랑과 혈통, 가족과 제도,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권력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윈저 왕가의 보이지 않는 경계가 드러나고 있다. 카밀라 로즈메리 잔드는 오랫동안 영국 왕실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찰스와 깊은 인연을 맺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그 관계는 훗날 다이애나비의 비극과 함께 끊임없이 소환되었다. 대중의 시선 속에서 카밀라는 사랑을 지킨 여성인 동시에 한 가정을 무너뜨린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녀가 어떤 공적 활동을 하든 과거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은 카밀라의 위치를 바꾸었다. 2005년 찰스와 결혼한 뒤 그녀는 코널 공작 부인으로 수많은 공식 일정을 소화했고 독서 장려, 골다공증 인식 개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같은 분야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넓혀갔다.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나고 찰스 3세가 즉위하자 카밀라는 마침내 왕비가 되었다. 왕관과 의전, 국가적 책임은 그녀를 왕실의 중심으로 옮겨놓았다. 하지만 그 변화가 그녀의 가족 전체에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첫 남편 앤드루 파커 볼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톰 파커 볼스와 딸 로라 로프스는 여전히 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민간인이다. 두 사람은 왕실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군주를 대신해 국가 행사를 대표하지도 않는다. 왕비의 자녀라는 사실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오지만 그것이 곧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카밀라에게는 5명의 친손주가 있다. 이들은 할머니의 대관식과 가족 행사에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왕위 계승이나 공적 임무와는 무관하다. 그 순간들은 가족의 친밀함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왕실이 어디까지나 제도라는 사실도 드러냈다. 사랑받는 손주가 되는 것과 왕실의 책임을 물려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이 지점에서 카밀라의 삶에는 묘한 모순이 생긴다. 그녀는 국왕의 아내이자 영국을 대표하는 왕비지만 자신의 자녀를 왕실 구성원으로 만들 수는 없다. 톰과 로라는 가족 행사나 중요한 의식에 초대될 수 있고 실제로 왕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자리는 언제나 혈통과 의무로 연결된 핵심 왕실 구성원들의 자리와는 달랐다. 특히 톰은 자신의 가족이 왕실이 된 것이 아니라 왕실과 결혼으로 연결되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말은 그가 자신의 위치를 비교적 냉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어머니의 왕관을 자신의 신분 상승으로 해석하기보다 자신은 여전히 음식평론가이자 작가로 살아가야 한다고 선을 긋는다. 로라 역시 미술계에서 활동하며 가능한 한 조용한 생활을 선택했다. 두 사람의 태도만 놓고 보면 카밀라의 자녀들이 왕실 권력을 적극적으로 원했다는 주장은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카밀라가 얻은 것은 개인의 지위였지 새로운 왕실 혈통을 만드는 권한은 아니었다. 그녀는 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가족 모두를 같은 자리로 데려갈 수는 없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경계가 이후 윌리엄과 카밀라 사이를 둘러싼 수많은 해석과 소문이 자라나는 출발점이 되었다.
톰 파카라볼스는 카밀라의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삶은 처음부터 왕실의 직함과는 거리가 있었다. 찰스 3세는 그의 의붓아버지이자 대부이지만 톰은 왕자도 아니고 공식 임무를 맡은 왕실 구성원도 아니다. 그는 어머니의 지위에 기대기보다 음식과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만들었다. 왕실과 가까운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그가 선택한 세계는 궁전의 의전이 아니라 식탁과 시장, 식당과 책이었다. 톰은 오랜 시간 음식 평론가와 작가로 활동하며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했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그는 화려한 연회보다 평범한 가정식, 지역 음식, 오래된 조리법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최근에는 영국 왕실의 음식 문화를 다룬 책을 통해 빅토리아 시대부터 찰스 3세에 이르기까지 식탁 위에 남은 역사와 취향을 소개했다. 이 작업은 그를 왕실과 연결했지만 동시에 그가 단순히 왕비의 아들이 아니라 독립적인 전문가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가 들려준 카밀라의 모습도 흥미롭다. 대중에게 카밀라는 늘 보석과 의전 속에 서 있는 왕비로 보이지만 톰의 기억 속 어머니는 직접 음식을 만들고 가족의 식사를 챙기던 사람이었다. 복잡한 궁중 요리가 아니라 구운 닭고기, 간단한 채소 요리, 익숙한 가정식이 그들의 일상에 가까웠다. 이 사적인 기억은 카밀라를 권력의 상징이 아닌 한 가정의 어머니로 다시 보게 만든다. 그렇다고 톰이 왕실과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다. 그는 결혼식과 장례식, 대관식 같은 중요한 가족 행사에 참석했고 샌드링엄의 성탄 모임에도 초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초대는 가족 관계를 보여줄 뿐 공식적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사적인 식탁에 앉는 것과 국가를 대표하는 행사에서 왕실 인사로 인정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윈저성에서 톰이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소문은 큰 관심을 끌었다.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쉽게 믿었다. 톰의 위치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는 국왕의 을부다들이며 왕비의 친아들이지만 왕실 제도 안에서는 아무런 공식적 역할이 없다. 문 가까이에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할 권리는 언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톰 자신도 이 경계를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해왔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왕실이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왕실과 결혼했을 뿐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권력을 요구하는 사람의 언어와는 다르다. 오히려 그는 왕실과의 연결이 자신의 경력을 압도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음식이라는 독립적인 분야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려 했다. 결국 톰의 이야기는 배제의 서사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는 왕실 가까이에 있지만 왕실은 아니며 특권을 누리는 듯 보이면서도 끊임없이 선을 의식해야 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의 존재는 카밀라와 윌리엄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 문제는 그가 누구인가 보다 왕실이 그를 어디까지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윌리엄에게 다이애나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가장 따뜻한 기억이자 왕실이라는 거대한 제도가 한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 존재였다. 부모의 결혼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본 그는 언론의 집요한 추적과 궁전 안의 침묵, 그리고 어른들의 갈등이 한 가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너무 일찍 배웠다. 1997년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윌리엄은 겨우 15살이었다.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장례 행렬 속에서 감정을 숨겨야 했고 이후에도 왕위 계승자의 책임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이런 경험은 그에게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의식을 남겼다. 캐서린과 세 자녀의 사생활을 지키려는 태도,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 언론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선택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는 훗날 상실의 고통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남는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적인 책임으로 바꾸려 했다. 이는 다이애나의 죽음을 사적인 비극에만 가두지 않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연결하려는 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만으로 윌리엄의 모든 결정을 카밀라에 대한 복수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카밀라와 함께 공식 임무를 수행했고
찰스 3세의 즉위 이후에도 왕실의 단결을 보여주는 자리에 참석해왔다.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 긴장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곧 적대나 증오를 의미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윌리엄이 실제로 보여준 행보는 감정적인 보복보다 제도와 책임에 더 가까웠다. 그는 호머즈 프로젝트를 통해 노숙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려 했고, 어스샷 프라이즈를 통해 환경 위기에 대응할 새로운 기술과 임무를 지원했다. 다이애나가 관심을 가졌던 사회적 약자와 인간적 존엄의 문제를 그는 보다 조직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어가려는 듯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톰 파커 볼스나 애너벨 엘리엇을 둘러싼 논란 역시 단순한 가족 싸움으로만 볼 수 없다. 윌리엄은 미래의 국왕으로서 사적인 친분과 공적인 권한을 분리하려 할 수 있다. 누가 가족 행사에 초대되는가와 누가 왕실 조직 안에서 역할과 비용을 부여받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이애나의 기억이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카밀라는 그의 어머니가 겪은 고통의 역사와 분리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하지만 윌리엄이 실제로 지키려는 것이 어머니의 복수인지 아니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일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결국 윌리엄을 이해하려면 분노보다 두려움을 보아야 한다. 그는 왕실이 다시 한번 가족의 상처를 외면하고 개인의 감정을 제도의 편의를 위해 희생하는 상황을 경계할 가능성이 크다. 다이애나의 유산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명령보다 가족을 보호하고 왕실의 책임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그의 선택 속에서 더 분명하게 살아있다. 애너벨 엘리엇은 단순히 카밀라 왕비의 여동생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그는 오랫동안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찰스가 코널 공작이던 시절 코널 공국 소유의 주택과 별장, 임대용 부동산을 개조하고 꾸미는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오래된 건물의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생활에 맞게 바꾸는 일이 그의 전문 분야였다. 이 관계는 거의 20년 동안 이어졌다. 찰스와 카밀라가 신뢰하는 가족 구성원이 왕실 재산과 관련된 일을 맡았다는 점에서 애너벨의 위치는 언제나 두 가지 얼굴을 가졌다. 한편으로는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왕비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공국의 재정 기록에는 애너벨에게 지급된 설계 비용과 가구, 장식품 관련 거래가 공식적으로 남아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거래가 통상적인 상업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즉, 문서만 놓고 보면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왕실과 가족 사업의 경계가 워낙 민감한 만큼 그의 이름은 작은 숫자 하나만으로도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2022년 찰스가 국왕이 되자 코널 공국의 운영권은 윌리엄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새 지도부 아래에서 애너벨의 계약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공식 설명은 기존 작업이 충분히 완료되었고 내부 인력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행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계약 종료이자 세대 교체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카밀라에게 이 결정은 단순한 인사 조정 이상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 애너벨은 언론의 비난이 거셌던 시절부터 곁을 지킨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고 2023년 대관식에서도 왕비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다. 오랜 시간 함께 견딘 동생이 왕실 운영의 한복판에서 물러난다는 사실은 금액보다 상징성에서 더 크게 다가왔을 것이다. 그렇다고 윌리엄이 카밀라를 공격하기 위해 계약을 끊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는 공국을 인수한 뒤 환경 목표, 주거 문제, 농촌 공동체의 정신 건강, 재정 투명성을 새로운 우선순위로 내세웠다. 기존 인맥에 의존하기보다 조직을 재정비하려는 과정에서 오래된 계약들이 자연스럽게 검토되었을 수도 있다. 반대로 이 결정이 왕실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윌리엄은 가족과 공적 조직 사이의 거리를 더 명확히 하려 했고,
누구와 가까운가보다 그 역할이 현재의 운영에 필요한가를 따졌을 수 있다. 그에게 에너벨은 왕비의 여동생이기 전에 새 체제에서 계속 유지할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계약자였던 셈이다. 결국 에너벨의 퇴장은 보복으로도 단순한 비용 절감으로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찰스 시대에 형성된 관계가 윌리엄 시대에도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왕실에서 이름 하나가 재정 보고서에서 사라지는 순간은 조용하지만 때로는 공개적인 갈등보다 더 강한 권력 이동의 신호가 된다. 카밀라는 대중 앞에서 언제나 왕비로 보인다. 국왕의 곁에 서서 외국 정상들을 맞이하고 자선 행사를 주재하며 국가적 의식을 수행한다. 그러나 궁전의 문이 닫힌 뒤 그녀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5손주의 할머니이며 오랜 세월 함께 견뎌온 여동생의 언니다. 왕과는 그녀의 지위를 바꾸었지만 가족을 향한 감정까지 제도의 언어로 바꾸지는 못했다. 톰과 로라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둘러싼 거센 비난을 지켜보며 성장했다. 그들은 카밀라가 찰스와 결혼한 뒤에도 공식 왕실 구성원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톰은 음식 평론과 집필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만들었고, 로라는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며 비교적 조용한 삶을 이어갔다. 두 사람의 선택은 어머니의 지위와 자신의 정체성을 분리하려는 의지로도 볼 수 있다. 카밀라에게 이 거리는 안도이면서 동시에 아픔일 수 있다. 자녀들이 왕실의 압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그들이 어디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 식사에는 초대할 수 있어도 국가 행사의 중심에는 세우기 어렵고 대관식에서 손주들이 의식적 역할을 맡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인 지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녀의 첫 남편 앤드류 파커 볼스와의 관계도 단순한 단절로 끝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자녀와 손주를 중심으로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카밀라의 가족이 왕실과 비왕실, 전남편과 현남편, 친자녀와 의붓자녀가 얽힌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완전한 적대보다 현실적인 공존을 선택해왔음을 보여준다. 카밀라에게 가족은 정치적 세력이 아니라 오랜 공격 속에서도 자신을 원래의 모습으로 기억해주는 사람들이다. 궁전에서는 모든 말과 표정이 해석되지만 자녀와 손주들 앞에서는 왕비가 아닌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기에 가족과의 거리를 둘러싼 작은 변화도 그녀에게는 예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카밀라의 공적 활동 역시 개인적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그녀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골다공증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본 뒤 오랫동안 질병인식 개선에 힘썼다. 또한 독서 장려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과거의 논란과 별개로 자신만의 공적 역할을 쌓으려 했다. 이 활동들은 그녀를 단순히 다이애나의 이야기 속 인물로만 볼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과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카밀라가 아무리 많은 책임을 수행해도 일부 대중과 왕실 내부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기억이 그녀를 따라다닌다. 그래서 그녀가 자녀나 여동생을 가까이 두려는 모든 행동은 쉽게 영향력 확대나 특혜욕으로 해석된다. 어머니로서의 자연스러운 바람과 왕비로서 지켜야 할 선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다. 결국 카밀라의 가장 큰 외로움은 왕관을 쓰고도 가족에게 같은 안전과 소속을 보장할 수 없다는 데 있을지 모른다. 그녀는 영국의 왕비가 되었지만 톰과 로라에게 왕실의 자리를 물려줄 수는 없다. 그리고 바로 그 한계가 그녀를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불안한 위치에 서게 만든다. 왕실에서 질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왕과 왕비의 건강은 곧 국가 일정과 외교, 후계 구도, 그리고 가족 내부의 역할 분담까지 바꾸는 변수다. 찰스 3세가 암 치료를 시작한 뒤 왕실은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궁전 안에서는 모든 일정이 새롭게 조정되어야 했다. 카밀라는 아내로서 남편을 지켜야 했고 동시에 왕비로서 비어가는 공식 자리를 메워야 했다.
그 시기 카밀라는 예상보다 많은 책임을 떠안았다. 병원 치료를 받는 남편 곁을 지키면서도 행사에 참석하고 국내외 인사들을 만나며 대중 앞에서는 불안을 드러내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그녀 역시 고령에 적어든 사람이었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에도 왕비의 표정과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왕관이 주는 명예만큼이나 무거운 부담이었다. 2024년 말, 카밀라는 바이러스성 폐렴과 그 후유증으로 일부 일정을 취소했다. 입원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피로와 호흡기 증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한동안 공식 활동을 줄여야 했다. 평소 강한 모습을 보이던 그녀가 속도를 늦춘 것은 왕실 구성원도 결국 나이와 질병 앞에서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 경험은 가족의 의미를 더욱 크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공적 역할이 커질수록 사적인 안식처는 줄어든다. 카밀라에게 톰과 로라, 손주들, 그리고 여동생 애너벨은 왕비가 되기 전에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다. 찰스의 병과 자신의 건강 악화가 겹치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버티기 위한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톰을 샌드링엄의 성탄 모임에 초대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권력 확대보다 가족적 필요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병든 남편과 함께하는 연말에 자녀를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은 특별한 정치 전략이 아니라 노년의 어머니가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바람이다. 그러나 왕실에서는 이런 사적인 소망조차 의전과 상징의 문제로 변한다. 한편 카밀라는 건강이 회복된 뒤 다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독서 장려 사업을 확대하고 어린이들에게 책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자신만의 공적 유산을 만들려 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국왕을 보좌하는 인물에 머물지 않고 왕비로서 무엇을 남길 것인지 분명히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질병은 찰스와 카밀라를 약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왕실의 다음 시대를 앞당겼다. 윌리엄은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고 카밀라는 남편과 자신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했다. 그 순간부터 가족과 제도의 경계는 더 이상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누가 곁을 지키고 누가 역할을 이어받으며 누가 미래의 왕실을 책임질 것인지가 현실적인 질문이 되었다. 결국 건강의 위기는 권력의 속도를 바꾸었다. 왕실은 여전히 화려한 의식을 이어갔지만 그 안에서는 노화와 불안,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카밀라에게 가족은 더 가까워져야 할 존재였고 윌리엄에게 왕실은 더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할 조직이었다. 바로 그 차이가 두 사람의 시선을 다시 갈라놓기 시작했다. 윌리엄이 언젠가 왕위에 오를 때 그가 물려받을 왕실은 엘리자베스 2세 시대와 전혀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 대중은 더 이상 전통만으로 군주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금, 재산, 공적 역할, 가족 구성원의 책임까지 모두 설명되어야 한다. 미래의 국왕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의식보다 왜 왕실이 존재해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능력이다. 코널 공국을 넘겨받은 뒤 윌리엄은 운영 방식에 자신의 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환경 목표, 주거 문제, 농촌 공동체의 정신 건강, 노숙 문제 해결이 새로운 우선순위로 제시되었다. 오래된 관계와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실제로 필요한 역할과 성과를 따지려는 태도가 강해졌다. 애너벨 엘리엇의 계약이 이어지지 않은 일도 이런 변화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 과정은 왕실의 규모를 줄이고 사적 친분과 공적 책임을 분리하려는 방향으로 보인다. 카밀라의 가족이 행사에 초대되거나 대관식에서 상징적 역할을 맡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직책이나 재정적 권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윌리엄에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실 조직 안의 자리가 보장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곧 카밀라를 향한 공개적인 전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윌리엄은 찰스와 카밀라가 함께하는 국가 인사에 참석했고 공식 석상에서는 왕실의 단결을 유지해왔다. 실제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그는 감정적인 폭발보다 제도적인 결정을 선택하는 인물에 가깝다. 이 공백, 그래서 그의 변화는 큰 선언보다 계약 종료, 인사 조정,
예산 재편처럼 조용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그는 왕실 구성원의 수와 역할을 줄이면서도 남은 사람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규모를 줄이는 일은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질병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업무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위험도 낳는다. 따라서 개혁은 단순한 배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시험이 될 것이다. 다이애나의 기억 역시 이 미래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카밀라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이라기보다 가족의 상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윌리엄은 아내와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왕실의 공적 역할을 분명히 하며 개인적 관계가 제도를 흔들지 않도록 선을 긋고 있다. 카밀라에게 왕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자리다. 반면 윌리엄에게 왕실은 앞으로 책임지고 개혁해야 할 유산이다. 한 사람은 가족을 조금 더 가까이 두고 싶어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조직의 경계를 더 선명하게 만들려 한다. 두 시선의 차이는 악의보다 시대와 역할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결국 윈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은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가가 아니다. 누가 공적 책임을 수행하고, 누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며, 누가 왕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카밀라는 왕비가 되었지만 그녀의 가족까지 왕실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윌리엄이 세우는 새로운 경계는 복수보다 더 냉정한 질문을 남긴다. 미래의 왕실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